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호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 사업 이야기는 철저히 제 경험과 그리고 주위 분들의 성공 사례들로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전혀 경제적인 학식이나 수치를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기후가 좋아서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는 큰 회사들이나 좋은 회사들을 보조금을 지급해서 많이 판매하도록, 호주에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 그런데요. 최근에 그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워킹이나 학생 비자로 오게 되면 무슨 일을 많이 할까요? 보통 학생 비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상대로 청소를 해주고 관리해주는 청소직, 이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건축업, 그리고 지어진 건물을 판매하고 판매 다음에 이제 렌트까지 해주는 이제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청소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그리고 성공 사례 두 가지를 들여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청소직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운이 안 좋게 잘못 걸려서 처음 간 곳은 학교 청소였습니다. 건물 3개를 주고 4시간 동안 하라고 했는데요. 전 4시간 동안 건물 하나밖에 청소를 못해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하우스 청소였어요. 하우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해주고 200불에서 300불, 한국 돈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집의 규모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집은 이렇게 언덕이 많이 있으며 언덕 위에 있는 3층짜리 집이었어요. 1층은 주차장이었고 2층은 방이 여러 개 있었고 3층은 주방이었어요. 차를 몰고 1층에 들어가게 되면 1층, 2층, 3층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차 안에서 바로 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2층을 가고 3층을 가고 3층에 가면 큰 대리석으로 주방이 꾸며져 있는데 그 대리석에 뭐 3개에서 몇 개 없는 특이한 대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돌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거를 굳이 구해서 그걸 깎아서 이렇게 식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래 하지 못하고 저도 그만뒀습니다. 성공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많은 하우스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보통 처음에는 10채에서 20채, 욕심 있는 사람 40채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 집주인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면 자기 아들이나 딸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갑자기 2배에서 3배가 늘어나죠. 그러면 차를 더 구매하고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사업장을 더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직원들이 가져가는 돈은 10%, 20%만 이제 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나름 책임감 있게 잘 하죠. 그것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이나 딸들이 가지고 있던 오피스나 뭐 짐, 한국에서 PC방이 많지만 여기서는 헬스장 같은 짐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짐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차가 2대 3대 늘어나고 직원이 4명, 4명, 6명, 8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청소는 보통 남자, 여자 같이 커플로 하고요. 남자는 베큐움을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여자분들은 주방이나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재밌는 건 남자도 안 구하고요. 여자도 안 구합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남자는 잘 안 구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런 하우스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런 세금이나 법적인 부분들을 잘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기록을 남겨놓고 이러한 청소직들을 계속하면서 히스토리를 쌓습니다. 그럼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콜스나 오러스,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청소권을 입찰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데 이 대형 마트나 이런 큰 규모의 청소권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생활하거나 뭐 시드니에서 집을 사거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집은 보통 10억 이상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하우스는 더 넘어가고요.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한 명씩 제가 게스트로 초빙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일정 수준 돈이 금액이 넘어가면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친구나 혹은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자기의 수익을 공개하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말이 새나가면 세금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나 봐요. 아무튼 이런 청소 사업이 망하기 힘든 이유는 예전에 중국인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한번 치고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뭐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다
뺏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서비스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 청소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 수용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사업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드니 한인들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청소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만 봐도 뭐 사업권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하는데 전혀 뭐 거리낌 없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집은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우스는 보통 20억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식당과 이제 건설 및 부동산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